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합스 데스크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이후 많은 난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옆 국가 콜롬비아부터 페루, 남쪽으로는 브라질까지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들의 여정은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합스 데스크에서는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빈, 신상원 분석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석가님,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나라들의 위치를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남쪽으로는 에콰도르, 페루, 북쪽으로는 카리브해가 북서쪽 국경으로 파나마와 맞닿아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난민들이 위 국가들에서 어떤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각 국가들에 대한 정책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브라질 현지 리포터 송왕림 기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난민 관련 법인 The Brazilian Refugee Act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발효한 이후로부터 꾸준히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National Committee for Refugees라는 기구를 출범시켜서 난민들을 위해 특별히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접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였지만 브라질은 계속해서 난민들을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베네수엘라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데요. 특별히 전과 기록이 없는 인터뷰조차 거치지 않는 파격적인 난민 수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브라질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군요. 신상원 분석가님, 데이터적으로는 브라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브라질은 19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난민 증가가 지속적으로 있어 약 10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년에는 6월과 7월 사이에 1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후로는 2천 명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죠. 21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빈 분석가님, 그렇다면 정책과 데이터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난민 수용으로 인해 그리고 코네어라는 기구를 통해 난민들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책들로 인해 계속 난민 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난민이 브라질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 난민 대부분은 콜롬비아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콜롬비아 현지 리포터 김민서 기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콜롬비아는 2017년부터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취업 허가, 자녀들의 학교 등록을 허가하는 등 꾸준한 난민 수용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2020년 3월 콜롬비아는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콜롬비아 내 이민자의 실업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과 국가보건 시스템, 은행 서비스 등의 10년 계획에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포함시켰으며 2021년 난민 및 이민자 대응 계획 RMRP의 라틴 아메리카 전역 인도주의 및 통합 문제 예산 144만 달러의 절반 정도를 콜롬비아가 필요로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요. 신상원 이재빈 분석가님, 이 현상이 데이터적으로도 드러납니까?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난민 수용으로 인해 그리고 코네어라는 기구를 통해 난민들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책들로 인해 계속 난민 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그 아래 나라 페루도 살펴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겠죠. 페루 현지 리포터 홍다현 기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2017년 쿠친스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페루에 체류하도록 특별 허가 절차를 명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법적 체류 허가가 만료된 베네수엘라 국민은 1년간 임시 체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2018년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를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취업 허가, 공공서비스 제공, 학교 등록 등을 허가하였습니다. 당국은 페루 외무장관은 베네수엘라인들은 만료된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고 어린이들과 노인은 여권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여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망명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판사는 8월에 제정된 여권 요건을 모두 무효화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모든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입국하기 전에 페루 영사관에서 인도주의적 비자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회의원들은 2020년 5월 기존에 발급된 임시 거주 허가를 모두 무효화하고 불법 체류자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페루도 콜롬비아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상훈, 이재빈 분석가님, 데이터적으로도 이게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페루는 19년 초반에 난민이 약 20만 명 증가했으며 이후 9월까지 총 35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에는 6월에서 7월 사이까지 총 3만 명 정도가 감소하다가 9월, 10월에 약 1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홍다현 리포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신상원 분석가님의 데이터를 보면 이 또한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2017년에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페루에 체류하도록 특별 허가 절차를 명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다양한 복지시설 및 교육의 접근성을 증가시켰기에 난민의 증가에 정책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0년 5월에 불법 체류자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등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에 따라 3만 명의 감소를 일으켰습니다. 데이터와 정책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 재빈 분석가님,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합스데스크에서는 베네수엘라 난민의 이동량과 그 정책의 연관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코로나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멀리 있는 나라들의 이슈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